통다통통. 나는 빵 좀. 하얗고 뽀얀 피부, 눈이 부셔. 오, 나보다 훨씬 크고 당당해 보이네. 샤방샤방하고 귀여운 장실. 무엇보다 정말 아름다워. 왜? 게다가 밋밋하기까지. 에이? 나는 빵점인가봐. 빵점. 여기 봐. 완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와. 오, 내가 좋아하는 바게트 빵이다. 저기 네가 좋아하는 크루아상도 있어. 정말? 루루야, 우리 조금만 먹고 가면 안 돼? 제발. 안 돼. 일단 이야기 다 들려주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알았어. 친구들, 내가 빵이 먹고 싶은 걸 참고 빨리 이야기해줄게. 우릴 따라와. 와, 오. 빵들은 오래된 빵집에서 태어났어. 선방과 바구니마다 고소한 냄새가 배어있는 곳이지.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저기 보이는 모닝빵. 어머, 너 오늘 결 잘 살았다. 어머머, 그러는 너는? 저긴 크로아상. 야하! 나보다 빠른 빵이 있어. 저긴 초코 도넛. 탕탕탕탕. 통통 튀는 저곳은 찹쌀빵. 여기로 넘어오지 마. 우리는 쉽게 부서진다고. 저기는 공갈빵. 아저씨, 여긴 제 자리예요. 저긴 단팥빵. 그 옆엔 소보로도 있네요. 저기 초코 모자를 쓴 건 소라빵이고요. 모닝빵 형제가 큰 소리로 아침 인사를 하면 빵집의 하루가 시작돼. 모두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자리를 찾아가지. 빵들은 모두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모두 다르게 생겼어. 쟨 누구지? 빵집 아저씨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아저씨는 커다란 카스텔라를 굽고 카스텔라 사이에 설탕에 졸인 딸기를 넣었어. 그러고는 새하얀 크림을 꼼꼼하게 발랐어. 위에는 딸기를 가득 올리고 생크림으로 쇽쇽 예쁜 모양도 냈지. 마지막에는 초콜릿으로 정성스럽게 글씨까지 썼어. 우와. 아하, 조심해, 떨어지겠다. 자, 모두 제자리로. 기다려봐, 뭔데? 식빵은 완성된 케이크가 진열장으로 들어가는 걸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 와, 예쁘다. 자, 생크림 케이크 망가지지 않게. 으쌰. 어서 오세요. 하얗고 뽀얀 피부, 눈이 부셔. 오, 나보다 훨씬 크고 당당해 보이네. 샤방샤방하고 귀여운 장실. 무엇보다 정말 아름다워.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치? 그러게. 그런데 식빵이는 생크림이 너무 좋은가 봐. 봐봐, 계속 쳐다보고 있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딸기만 슬쩍. 베베야. 알았어, 그냥. 빨리빨리 식빵이 집 지켜보자. 나는 왜 이렇게 눌었지? 에이, 얼굴은 왜 이렇게 각이 진 거야? 왜? 게다가 밋밋하기까지. 에이, 나는 빵점인가 봐. 빵점. 식빵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라빵이 식빵이 곁으로 다가왔어. 식빵은 소라빵을 한번 훑어보고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케이크가 부러워. 새하얀 얼굴이 정말 예쁘잖아? 나는 너무 누래. 빵점이야. 그런가? 나는 뻥 뚫린 구멍으로 시커먼 초콜릿을 뚝뚝 흘리고 다니는데. 식빵의 말을 들은 소라빵이 훌쩍였어. 소라빵의 초콜릿 크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 저기 뻥 뚫린 나도 빵점인가? 뭐 누가 소라빵을 울린 게냐? 소보루빵 아저씨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어. 아저씨는 속상하지 않아요? 케이크는 저렇게 반들반들한데 아저씨 얼굴은 울퉁불퉁하잖아요. 소보루빵 아저씨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얼굴을 매만졌어. 울퉁불퉁한 빵가루가 투둑투둑 바닥에 떨어졌지. 울퉁불퉁? 그건 그렇지. 이런 빵들이 자꾸 슬퍼지기만 하네. 다들 다 매력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 중에서도 식빵이가 제일 슬퍼 보여. 어떡하면 좋아. 우린 모두 빵점이야. 케이크는 가게에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간다고. 너희는 화나지도 않아? 식빵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어. 식빵아, 우리 얘기 좀 들어봐. 괜찮아, 식빵아. 울지 마. 그래, 울지 말고. 됐어. 다 소용없어. 나는 빵점이야. 이봐, 식빵아. 물퉁물퉁한 얼굴은 내 매력 포인트라고. 이게 얼마나 달콤한 줄 알아? 소보루빵 아저씨? 식빵은 소보루빵 아저씨가 건넨 빵 부스러기를 먹었어. 친구들이 흘린 빵가루도 먹어보았지. 와, 모두 다른 맛인데 다 맛있어. 우와, 다들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바빠진 거지? 그러게, 다들 막 자기 매력이 뭔지 하나씩 찾아보는 것 같아. 맞아. 다 자기들만의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건데.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한테도 다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 거 알고 있지? 맞아. 우리 친구들 각자한테 엄청 아름다운 모습이랑 어마어마한 매력 다 있는 거라고. 우리 안에 수많은 가능성이 말이야. 맞죠, 홍다통통? 그럼요. 다들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소보루빵 아저씨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리고 나머지 빵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우리 식빵이가 휙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의 많은 상상력과 많은 의견을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려요괴. 뭉게 구름처럼 보들보들 따스한 것이 주희의 몸을 감쌌다. 주희는 빼꼼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건 파란 구슬이었다. 농구공만큼 크고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 우와, 예쁘다. 넋을 잃고 구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던 주희는 흠칫 놀랐다. 파란 구슬이 갑자기 버드나무 잎처럼 길쭉해졌기 때문이다. 뭐야? 조금 전까지 보고 있던 것이 고양이 눈동자임을 깨달은 주희는 비명을 질렀다. 코끼리만한 하얀 고양이였다. 코 바로 아래 수염 모양으로 난 검은 털 빼고는 몸 구석구석까지 하였다. 하얀 고양이는 주희가 비명을 지르건 말건 앉아서 태평하게 앞발을 핥았다. 덩치는 컸지만 생각보다 온순해 보였다. 잘하면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심, 조심. 주인은
살금살금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막 하얀 고양이의 눈앞에서 벗어났을 때였다. 어디선가 줄무늬 고양이가 사뿐히 내려앉더니 앞발로 주희의 등을 꾹 내리눌렀다. 주희는 있는 힘껏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빠져나오려 애썼다. 하지만 주희의 등을 누른 발은 꼼짝하지 않았다. 주희는 버둥거리며 꽤 소리쳤다. 사람 살려! 으아! 주희의 비명 사이로 여자아이의 야무진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네일님, 놓아주세요. 하지만 모처럼 놀잇감이 생겼는데.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주희를 잡은 앞발에 슬그머니 힘이 들어갔다. 네일님, 또다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를 낸 것도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닌데 등을 누르던 앞발이 움찔거리더니 주희를 놓았다. 알겠어. 놔주면 되잖아. 등을 누르던 힘은 사라졌지만 앞발에 눌렸던 등과 팔이 욱신거려 주희는 쉽사리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아이고.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는 주희 앞으로 아이가 성큼 다가섰다.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지? 뾰족한 눈초리로 주위를 훑어보던 아이가 대뜸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와락 얼굴을 구겼다. 뭐야, 이 능구렁이 냄새는? 능구렁이라고? 주인은 소심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능구렁이란 말은 처음 들었다. 보기와는 다르게 말본새가 예쁘지 않다. 아이는 주희가 노려보건 말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동안 씩씩 숨을 몰아쉬며 구시렁거리던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공손하게 말했다. 오늘님, 저 아이에게 수레를 보여줘야겠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입을 열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뭘 물어? 저 냄새 안 나? 눈구렁이 할아범이 보낸 거잖아. 줄무늬 고양이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꼬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머리를 까딱 숙였다. 줄무늬 고양이까지 앞발을 흔들자 아이가 주희에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야? 주희, 네 이름은 뭔데? 주희는 반말하는 아이에게 심술이 났지만 꾹 참았다. 아이가 못마땅해 하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 이름은 알 건 없고 그냥 꼬마님이라고 부르면 돼. 일단 날 따라와. 꼬마가 무심하게 손짓했다. 꼬마를 졸졸 따라가니 고양이들에게 가려져 있던 수레가 보였다. 나무 덮개가 달린 작고 노란 수레였다. 마부석 뒤로 초록색 나무 문이 보였다. 꼬마가 영차 하고 마부석 위로 올라가더니 나무 문을 열었다. 자, 들어가자. 거기를? 도무지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작았다. 하지만 주희는 잠자코 수레 위로 올라가 나무문 앞에 섰다. 이게 뭐야? 우와! 수레 안으로 기어들어온 주희는 숨을 들이켰다. 꽃밭이었다.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따가운 햇볕 아래 처음 보는 꽃들이 가득했다. 주희는 꽃밭 한가운데 멍하니 섰다. 뭐해? 빨리 따라오지 않고. 꼬마가 재촉했다. 꼬마 뒤를 따라 걸으며 주희는 팔을 꼬집었다. 아팠다. 팔뚝에 느껴지는 아픔도 얼굴에 따갑게 내리꽂히는 햇볕도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꽃밭의 끝에 오두막이 보였다. 들어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돼. 알겠어? 데리고 가? 뭘? 보면 알아. 꼬마는 어리둥절 되묻는 주희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다.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곳에서 수군수군 말소리가 들렸다. 와, 사람이잖아? 어머, 진짜 사람이네. 그런데 여기는 왜 왔지? 그러게, 뭐지?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자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대나무 통이 눈에 들어왔다. 주희가 대나무 통을 향해 막 한 걸음 다가섰을 때였다. 대나무 통에서 작은 여자아이 셋이 뿅뿅뿅 머리를 내밀었다. 주희는 눈을 크게 뜨고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를 양갈래로 따서 돌돌 말아 올린 게 꼭 손가락 인형처럼 귀여웠다. 어찌나 예쁘고 귀여운지 호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고 싶었다. 저 아이들을 데리고 갈래? 꼬마가 눈을 휘둥그레 뜬 주희에게 물었다. 데리고 가라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정말? 꼬마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이 오두막은 반려요괴가 되고 싶은 요괴들이 모여 사는 집이야. 원래는 요괴만 반려요괴를 데려갈 수 있지만 너는 특별히 허락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좋은 친구가 될걸? 하지만 난 반려요괴가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보내줘. 울상짓는 주희에게 꼬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들어온 이상 그냥 나갈 순 없어. 집에 가기 위해선 꼭 하나를 데려가야 돼. 정말? 꼭 데려가야 돼? 꼬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꼭 데려가야 돼. 저 아이들을 데려가도 좋고 다른 아이들을 만나봐도 좋고 어떤 아이를 데려갈지 결정하면 돼. 저 애들 말고 다른 요괴가 또 있어? 이 오두막에는 별처럼 많은 반려요괴가 있지. 멋지다. 별처럼 많은 반려요괴라니. 주희는 대나무 통에서 나온 아이들을 유심히 보았다. 정말 예뻤다. 저렇게 예쁜 애들이랑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막 첫 번째 요괴를 만났다. 다른 요괴들은 어떨까? 엄청 커다랗고 무서울까?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 호기심에 심장이 콩콩 뛰었다. 망설이던 주희는 겨우 마음을 정했다. 다른 요괴들도 만나보고 싶어. 꼬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희를 데리고 다른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작은 나무말이 있었다. 주희의 발끝을 뱅글뱅글 돌다 꼬마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게 꼭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했다. 이 아이는 어때? 꼬마가 물었다. 밥도 먹지 않고 똥오줌도 싸지 않는 반려요괴라니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껴안기에는 너무 딱딱할 것 같았다. 주희가 꼬마를 잡아 끌었다. 다른 요괴 더 봐도 되지. 꼬마가 다음 방으로 안내했다. 동전처럼 작은 거북이떼가 가득했다. 어찌나 그득그득한지 방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형형색색 보석처럼 등딱지가 반짝이는 게 엄마가 아끼는 보석 브로치 같았다. 주희가 슬그머니 물었다. 한 마리만 데려가도 돼? 아니, 안 돼. 얘들은 가족이야. 한 마리도 빼지 않고 함께 데려가야 돼. 저 많은 요괴들을 다? 몽땅 데려가기에는 주희의 방이 너무 작았다. 주희는 기겁하고 문을 닫았다. 다른 반려요괴를 더 봐도 돼? 주희는 요괴를 만날 때마다 벌벌 떨었다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2개 달린 사람 요괴가 4개의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들이밀 때는 너무 무서워 울어버렸다. 오두막에는 도깨비 불, 커다란 지렁이, 이제 곧 용이 될 거라는 뱀, 물고기 꼬리를 가진 인어 등 기괴하고 아름다운 요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떤 요괴도 마음에 쏙 들지 않았다. 딱 하나, 하얀 콩과 검은 콩으로 만든 병사는 꽤 마음에 들었다.
손톱만 한데 갑옷을 입고 바늘처럼 작은 창을 든 병사라니. 콩병사는 힘이 세. 못하는 게 없어. 무엇보나 반려인간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진짜? 명서가 얄미운 짓을 해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였는데 콩 병사들이 명서를 놀라게 하는 상상을 하니 속이 후련해졌다. 주희는 콩 병사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려다 참았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보고 싶었다. 다음 방으로 들어선 주희는 쓱 방 안을 훑어보았다. 방 한가운데 검은 천을 씌운 세 장이 매달려 있었다. 다른 방보다 훨씬 포근했다. 습도를 맞췄는지 공기도 축축했다. 이 검은 천 걷어도 돼? 꼬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은 조심스레 검은 천을 벗겼다. 은으로 만든 세 장 안에 작은 알이 있었다. 지프로 만든 새 둥지에 놓인 파란 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감자만한 알이 여름 하늘처럼 파랬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주희는 파란 알이 그저 좋았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주희는 떨리는 손으로 세 장을 열고 알을 꺼내 두 손으로 감쌌다. 따스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손에서 알의 생명이 느껴졌다. 마음 가득 뿌듯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희는 고개를 들었다. 얘가 좋겠어. 이 요괴를 데려갈게. 과연 주희가 데려간 그 요괴, 어떤 정체를 가진 요괴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전분 스웩! 짝꿍! 에바, 짝꿍 뭐 하는겨? 그만!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베베. 드디어 내 이름을 말해주네. 그리고 내 이름은 루루. 내 이름도 기억해줘. 친구들, 우리가 어딨게? 바로 초등학교 앞이야. 그리고 말이야, 베베야. 종소리가 들려. 얼른 들어가 보자. 늦으면 안 되니까 친구들 따라와. 내 짝꿍은 마기 할멈이에요. 진짜예요. 지금도 내 옆에 앉아 기분 나쁜 주문을 술술 외우고 있는걸요. 저쩌고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봐봐요. 생긴 것도요. 꼭 마기 할멈 같아요. 눈은 위로 쭉 찢어졌고요. 콧구멍은 내 주먹이 쏙. 입은 내 머리통이 쑥 들어갈 만큼 크지요. 짜글짜글 주름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얼굴에 지렁이가 1000마리도 넘게 기어가는 것 같아요. 뽀글뽀글한 머리는 온통 새하얗고요. 무슨 초등학생이 머리카락이 새하얗냐고요? 얼굴에 어떻게 짜글짜글 주름이 있냐고요? 아휴, 그러니까 마기 할멈이죠. 마기 할멈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작년 입학식 날이었어요. 오메 이게 웬일이랴? 이 김전보니가 햇귀에도 다 댕기고 하늘에 계신 우럼니 오늘 눈물 한 바가지 쏙 뽑겄네. 웬 할머니가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헐렁한 청바지에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서요. 운동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에? 할머니가 학교에? 에이, 입학식에 축하하러 오신 거 아니야? 그런데 책가방을 맸잖아. 그럼 정말 학생인가? 아이고, 저 할머니 결국 입학하셨네. 엄마가 할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말로는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모자라서 할머니도 학생으로 받은 거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꼬부랑 할머니가 나랑 같은 1학년이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입학식이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이 아까 그 할머니를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특별한 입학생을 소개합니다.
산내 초등학교 최고령 학생 김전분 할머니 나와주세요. 할머니가 예 소리치더니 코끼리보다 커다란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며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이 든 마이크를 받아들고 외쳤죠. 안녕 친구들. 앞으로 6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봐요. 나이는 좀에 많아도 나도 똑같은 1학년이니까요. 엄마가 그러는데 전분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보다 10살이나 많대요. 그러면 70살도 넘은 거예요. 맙소사. 전분 할머니 나이를 다 세려면 10손가락을 몇 번이나 접었다 펴야 할 거예요. 우와, 엄청나! 그러면 진짜로 1살? 10살? 20살? 루루야, 아까 못 들었어? 10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를 여러 번 해도 부족하대잖아. 근데 말이야, 그럼 할머니랑 같은 반이 되면 친구가 되는 건가? 나는요, 할머니랑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런 꼬부랑 할머니랑 친구가 될 순 없잖아요. 다행히 나는 1반, 할머니는 2반이 됐어요. 나중에 2반 애들 말을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욕심이 엄청 많대요. 아이고 사탕이야. 그럼 나도 좀 먹어볼까 친구들? 봤지? 저렇게 한대. 진짜 왜 저래?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다 하려고 든대요. 밥도 되게 많이 먹고요. 나중에 전교회장 선거까지 나갈 거라는 소문이 벌써 자자해요. 다들 할머니를 욕심쟁이 마귀 할멈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몰래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 내가 그 욕심쟁이 마귀 할멈이랑 짝꿍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짝꿍! 마귀 할멈이 나를 불렀어요. 커다란 목소리가 내 귀에 우렁우렁 울렸어요. 에? 네?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어요. 어제 학교 끝나고 뭐하고 논겨? 마귀 할멈이 별것 아닌 걸 물었어요. 잠깐이지만 진짜 마귀 할멈이라고 생각한 게 창피했어요. 나는 겁먹었다는 걸 들키기 싫어 일부러 쌀쌀맞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몰라도 돼요. 고개도 옆으로 팽 돌렸어요. 할머니랑 말하고 싶지 않다는 티를 팍팍 낸 거였죠. 그런데도 마귀 할멈은 짝꿍,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요? MC 자이코? 소녀 핑크? 짝꿍! 짝꿍! 나는 귀를 꽉 틀어막고 싶었어요. 마귀 할멈은 늘 이래요.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요. 정말 귀찮아요. 나는 마귀 할멈이 묻는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요. 그런데 마귀 할멈은 도무지 쉬는 시간이 없었죠. 종소리와 함께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어요. 금세 또 일이 터졌어요. 어떡하지? 갑자기 오줌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나는 1교시 종이치기 전에 꼭 화장실에 갔다 와요. 그런데 마귀 할멈이 자꾸 말을 시키는 바람에 못 갔죠. 지금 내 오줌보가 터지려고 하는 건 다 마귀 할멈 때문이에요. 1교시는 동영상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배우는 특별활동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쌀 것 같아. 이 생각만 들었죠. 점점 다리가 베베 꼬였어요. 손을 들까 하다가 교실 뒤에 있는 시계를 봤어요. 쉬는 시간까지 딱 5분 남았어요. 나는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오줌이 못 나오게 버텼어요. 드디어 수업 끝! 내가 잽싸게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 할멈이 선생님! 제발 그만! 네 할머니 왜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게요. 어떡해? 화장실이 엄청 급해 보이는데? 우리가 나서서 말해줄까? 그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그러게 화장실 가야 하는데 손을 들어야 되나? 그럼 창피할 것 같고
어떡하지?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기 할멈이라고 불리는 김전본 할머니와 우리 주인공 지훈이는 친해질 수 있을까? 앞으로 합창 대회까지 있대. 맞아, 합창 대회가 있다는데 과연 잘 해낼지 모르겠다. 똥꿈 삽니다. 수동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방귀를 참았어요. 야, 수동아, 너 어디 아파? 어느 틈에 다가온 찬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 먼저 갈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대왕 방귀가 나올 것 같아 엉덩이를 오므리고 빠르게 걸었어요. 오, 잠깐만, 비켜. 수동이는 정신없이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주르륵 뿌직. 팬티를 내리자 참았던 똥덩어리가 후두둑 쏟아졌어요. 루루야, 어딨어? 여기, 미안. 화장실을 좀 다녀왔어. 이런,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말이야.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지? 진짜 미안해, 친구들. 내가 화장실에 좀, 배야. 루루야, 너 왜 그래? 설마 내가 먹으려고 둔 요구르트를 먹고? 너 꼭 수동이 같다. 수동이? 몰라. 나 화장실 갈게. 같이 가. 친구들, 금방 이야기 시작할게. 아이고, 수동이 너 방귀 뀌었냐? 아빠가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 아닌데. 아까부터 쾌쾌하고 구릿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방귀 냄새였나 봐요. 수동이와 아빠는 동시에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배시시 웃으며 아랫배를 두드렸어요. 미안. 변비 때문에 자꾸 방귀가 나오네. 오늘은 변비약이라도 먹고 꼭 시원하게 성공할게. 엄마는 말을 하면서도 또 방귀를 뀌었어요. 냄새나. 후다닥 도망가려던 수동이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엄마가 무조건 싸게 해드립니다. 라고 쓰인 변비약을 꺼냈거든요. 예전에 귀신 영화를 보고 귀신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때처럼 똥을 많이 보면 똥꿈을 꿀지도 몰라요. 수동이는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나도 변비 있는데. 하여간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니까. 너는 장운동 도와주는 요구르트만 마셔도 돼. 엄마가 요구르트를 꺼내주고 화장실에 갔어요. 와, 벌써 신호가 왔나 봐요. 수동이는 엄마처럼 단숨에 효과를 보고 싶어서 요구르트를 꿀꺽꿀꺽 마셨어요. 왠지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슬그머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하나 남은 것까지 꺼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까보다 더 새콤하네? 새로 나온 맛인가? 수동이는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요구르트를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똥이 많이 나올 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대로라면 내일 밤엔 똥꿈을 꿀 테니까요. 왜? 똥꿈을 꾸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원래 똥꿈을 꾸면 복이 들어오는 꿈이라고들 하잖아. 그나저나 루루 너 배는 괜찮아? 그럼 아까는 너무 급해서 친구들 미안. 미안하면 재미있게 빨리 이야기를 시작하면 돼. 알았어. 홍다통통 재미있게 빠르게 계속 부탁해요. 알았어요. 자, 다음 날 아침. 수동이 아랫배에서는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에요. 엄마, 성공했어요? 당연하지. 아주 시원해졌어. 엄마 배에 쏙 들어간 것 봐라. 그런데 너 혹시 냉장고 구석에 있던 요구르트 못 봤어? 나는 그거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려고 둔 건데 대체 어디로 갔나 몰라.
내가 먹었는데? 뭐? 너 배 안 아파?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수동이는 배시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말대로라면 곧 기다리던 신호가 올 테니까요. 때마침 수동이가 방귀를 뀌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수동이에게 황급히 물었습니다. 아, 너 괜찮아?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더니 왜 더 먹었어? 아유, 큰일 났네. 수동이는 엄마의 걱정을 뒤로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방귀만 몇 번 뀌었을 뿐 똥은 나오지 않았어요. 수동이는 어쩔 수 없이 배를 살살 문지르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교문에 막 들어설 때부터 배가 꾸르륵 걸었어요. 수동이는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펭귄처럼 뒤뚱뒤뚱 걸었어요. 어? 너 똥 마려워? 뒤따라오던 미소가 아는 체를 했어요. 아니요. 딱 잡아댔지만 금세 방귀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수동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방귀를 참았어요. 야, 수동아, 너 어디 아파? 어느 틈에 다가온 찬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 먼저 갈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대왕 방귀가 나올 것 같아 엉덩이를 오므리고 빠르게 걸었어요. 냄새. 야, 수동이 계속 뿡뿡뿡 방귀 뀌고 있어. 베베야, 그럴 땐 모른 척 해주는 거야. 그런데 냄새는 좀 심하다. 후. 뿡뿡뿡. 걸을 때마다 방귀가 나왔어요. 오, 잠깐만 비켜. 수동이는 정신없이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주르륵 뿌직. 팬티를 내리자 참았던 똥덩어리가 후두둑 쏟아졌어요. 부글부글하던 뱃속이 마침내 편안해졌습니다. 오, 똥냄새. 야, 아침부터 누가 똥 싸는 거야? 으악, 냄새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 밖에서 아이들이 킁킁거렸어요. 수동이는 자기가 맡아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했어요. 야, 빨리 물 내려! 누군가 화장실 문을 툭툭 차면서 외쳤어요. 깜짝 놀란 수동이는 엉겁결에 물 내리는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쏴! 수동이는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맙소사. 그렇게 기다렸던 큰 똥을 보지도 않고 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도 이제 시원하니 살 것 같긴 했어요. 2교시 체육 시간은 줄넘기예요. 수동이는 줄넘기라면 자신이 있었지만 줄을 넘을 때마다 배가 꿀렁거려서 불안했어요. 순간 수동이 엉덩이에서 바람이 픽 빠져나왔어요. 뱃속은 끓는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기 직전이고요. 다급해진 수동이는 줄넘기를 내팽개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야, 어디가? 윤호와 찬우가 불렀지만 수동이는 그대로 달렸어요. 오, 빨리 뛰어, 빨리. 저러다 큰일 날라. 내가 저 마음 너무 잘 알지. 수동아, 조금만 버텨. 가까스로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에 앉자마자 어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바지에 쌀 뻔했어요. 아랫배를 살살 문지르며 바지를 올리던 수동이의 눈이 이런 튀어나올 것 같이 커졌어요. 팬티에 누런 똥물이 묻었지 뭐예요? 휴지가 찢어지도록 팬티를 박박 문질렀지만 노란 자국은 아무리 해도 안 지워졌어요. 수동이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찬우가 불렀어요. 수동아, 너 괜찮아? 괜찮아. 풀 죽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지만 교실로 갈 일이 걱정이에요.
멸치 똥만큼 묻었는데 냄새가 날까요? 까칠한 미소는 금방 눈치챌 게 분명해요. 빨리 나와. 선생님이 너 데려오래. 찬우가 재촉했어요. 수동이는 엉거주춤 밖으로 나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우야, 나 어떡해? 팬티에 똥이 묻었어. 뭐? 팬티에? 맙소사, 팬티에 똥이? 어우. 저건 남일이 아니야.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지. 남일이 아니야? 루루 너? 아니야, 난 휴지 있었어. 그런데 수동이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찬우가 도와주지 않을까? 친구들 생각은 어때? 그러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의 기똥찬 아이디어가 필요해. 댓글에 꼭 남겨줘. 수동이에게 도움이 되게 말이야. 그럼 우리도 빨리 수동이에게 달려가 볼게.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우리 홍달통통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똥꿈 삽니다. 수동이는 왜 자꾸만 똥꿈을 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수동이 과연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찬우와 수동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똥꿈 삽니다는 도서관은 물론 서점에서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수동이가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 아이디어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만 꿈나라로 가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자요.